자, 그럼 이번에는 첨가 반응 논문 예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응들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알켄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은 친전자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은 친전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친전자체들하고는 약간 속성이 다른 좀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그 반응을 첫 번째로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논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여기다가 수록해 봤어요. 분자 내에 파이 결합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 두 군데가 있는데 일반적인 친전자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친전자체는 기본적으로 전자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이 전자들이 더 많이 몰려 있는 쪽, 그쪽에 인력을 더 강하게 받아서 이렇게 2치환 알켄보다는 3치환 알켄인 요 고리 내에 있는 파이 결합의 반응을 더 잘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 위에 이제 입체장애가 크게 걸리는 9BBN 같은 친전자체들은 이제 입체장애가 적은 쪽을 충돌하기가 더 쉬워서 이쪽에서 이제 반응을 하겠지만 수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좀 애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은 자체가 뭐 입체장애가 그렇게 크게 걸리는 그런 물질은 아닌데 문제는 수은하고 아세테이트 그룹이 일단 붙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입체장애가 또 영향을 주기는 줍니다. 그리고 수은 자체도 주기가 상당히 높은 원소이기 때문에 이 사이즈 자체가 좀 큰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독특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무작정 전자밀도가 높은 이 방향에서 반응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성물을 보시면은 수은이 붙은 자리가 오히려 덜 치환된 이 자리로 수은이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OAC-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상태로 결합을 해가지고 좀 독특하게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하나를 보고 또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수은 친전 자체가 그렇다면 입체장애가 제일 적은 쪽, 마치 9BBN처럼 항상 입체장애가 적은 쪽에서만 반응을 잘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순서가 좀 애매하게 정해지게 되는데 일단 가장 반응성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알킬 그룹이 붙어 있는 이런 이치환 알켄, 이게 제일 반응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이 이렇게 1치환 알켄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입체 단위가 제일 적다고 이쪽에서 먼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얘가 더 반응성이 좋고요. 그 다음이 이제 내부에 있는 알켄, 3치환 알켄이죠. 이런 것들하고 반응을 잘한다 알려져 있고 가장 느린 것이 4치환, 전자밀도하고 연관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전자밀도하고 연관이 아예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이런 성향을 띠고 있어서 요걸 가지고 뭐 시험 문제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중에 팔리고 있는 몇몇 문제집에서 요거를 이 순서를 좀 잘 바르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논문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고 첫 번째로 한번 넣어봤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좀 애매한 그러니까 입체장애도 약간 걸리고 전자밀도도 봐야 되고 이 둘은 전자밀도가 이쪽이 높죠. 입체장애는 이쪽이 더 큰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너무 심도 깊게 깊이 있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성향이 좀 있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수은은 일반적인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알코올이 있고 여기 알켄이 있다면 수은 친전 자체는 일단 파이 결합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OAC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요. 이때 분자 내에 있는 OH가 여기서 끌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저는 메커니즘 설명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반응을 주도하는 물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용어 사용하는 것도 일상적인 용어조차도 좀 주의해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친액체가 여기를 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반응은 친전자성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을 이끌어 나가는 물질이 바로 수은 친전자체예요. 그럼 친전자체가 전자를 당기는 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 친액체가 친액성이 아주 좋은 게 아니거든요. 중성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친전자체가 친액체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끌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수가 낮은 탄소에 결합한 결합보다는 차수가 높은 쪽에 결합이 상대적으로 더 결합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긴 결합 쪽이 더 강하게 편극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친액체는 특이하게도 차수가 높은 쪽으로 끌려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따라서 산소가 이 탄소에 붙었죠. 수은 이제 그 옆자리에 붙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X는 신경 쓰지 마세요. OH- 같은 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첫 번째 반응에서 생성된 이 생성물을 여기에서 또 한 번 수은을 처리해 주면은 분자 내에서 수은이 이렇게 알켄에 결합한 이후에 분자 내에서 OH가 이 위에 있는 반응하고 마찬가지로 차수가 높은 쪽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때리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자꾸 그 위치 선택성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항상 전자를 잡아당기는 이 친전자체에 의한 반응에서는 친전자체가 어느 쪽에서 전자를 더 잘 잡아당겨서 어디로 어떻게 끌려가게 되나 이걸 생각하셔야지, 입체장애가 크고 작고 이런 걸 판단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차수가 높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딱 보이는 이런 생성물이 주생성물로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생각해 봐야 되는 일반적인 수은 친전자체를 이용한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수은만 사용한 게 아니라 HClO4라고 하는 강산을 또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수는 뭐 아시다시피 H 플러스보다 좀 더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제일 먼저 달라붙게 될 거고요. 이렇게 이중결합 없어졌겠죠. 그런데 이 OH가 분자 내에서 다이렉트로 여기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따져보면 1, 2, 3, 4, 5, 6, 7, 8, 9, 10이죠. 분자 내 반응이라고 해도 항상 빠른 게 아니고요. 보통 분자 내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고리가 형성되는데, 고리가 형성될 확률조차도 뭐 대충 오각형이나 육각형이 비교적 잘 만들어지는 편이고, 그 외의 고리 구조는 일반적인 분자 간 반응보다도 오히려 느린 경우들도 많아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십각형 고리를 한 방에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충돌할 확률은 대단히 낮아요. 용해관에서 이 사슬 구조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뒤틀려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이렉트로 쭉 끌려 들어간다라고 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는데, 그래서 여기에 강산을 같이 넣어준 것 같고요. 이 강산이 H 플러스를 내주게 되면은 바로 이 옆에 있는 카본일기에 비공유전자쌍에 H 플러스가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OH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OH 플러스가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수은이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OH는 이제 여기에 충돌하기는 상당히, 이쪽으로 끌려 들어가서 이 방향에 충돌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여기서부터 보면 1, 2, 3, 4, 5, 6이라서 상대적으로 분자 내에서 충돌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OH가 이 자리로 끌려 들어가게 되겠구나 하고 예상하시고요. 그러면 산소가 파이 전자를 가져가 버리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구조는 일단 육각형 고리 구조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OH가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가 이중결합이었었는데 산소가 가져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결합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 수은이 이렇게 싹 붙어 있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OH가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바로 이 6번 자리로 차수가 높은 쪽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충돌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럼 이렇게 충돌해서 들어가 주면은 바로 이런 생성물이 주생성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수은만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시약도 같이 써줬다면은 분자 내의 다른 작용기들하고도 뭔가 상호작용을 해서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친전자성 첨가 반응하고 조금 다른 메커니즘을 따라가는 이런 부수적인 효과들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네요. 자, 그 반응을 하나 또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처럼 양쪽의 탄소 차수가 동등한 경우 수은이 어떻게 달라붙어서 메탄올이 어디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면요, 여기 CO2H라고 하는 카복실산 그룹 때문에 사실은 저 CC 파이 결합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원래부터 공명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물론 여기에 있는 파이결합을 공명을 시키는 확률보다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이용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형태로 공명을 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여기에는 약한 영향만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영향을 주고 있다면은 이 CO 더블 본드가 이렇게 산소 쪽으로 강하게 치우쳐 있으니까 이 산소와 결합한 탄소의 파이 스타 오비탈은 전자밀도가 매우 낮아져 있을 거고요. 어쨌든 옆에 있는 파이 스타 오비탈을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친전자체가 여기에 삼각형 고리로 붙었다라고 하더라도 전자밀도가 낮은 곳이 이쪽이 되고요. 전절도 높은 곳이 이 자리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은이 이렇게 싹 달라붙었을 때, E 플러스로 달라붙었을 때, 이때는 메탄올이 어디로 들어가겠느냐? 전자밀도가, 메탄올은 전자쌍을 주는 애니까 상대적으로 전자밀도가 높은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전자밀도가 더 낮은 곳으로 쭉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차수가 동등할 때는 바로 이웃 자리에 있는 작용이들의 효과를 각각 비교해 주면은 반응이 어느 위치에서 일어나게 되는지도 역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양쪽에 있는 치환기들이 완전히 동등하다 그럴 때는 이쪽 절반 저쪽 절반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컨주게이션 이펙트가 나타나고 있는 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차수에 상관없이 어느 쪽이 전자밀도가 높고 낮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반응 생성물을 제대로 판단을 해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가 동등하더라도 이런 식의 선택성을 나타내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뭐 시험 문제에서 나오더라도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답을 골라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반응들 같은 경우 이제 입체 배열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또 이렇게 수온을 사용해 주면 여기에 수온이 걸치게 될 텐데요. 문제는 수온이 걸쳤을 때 여기서 분자내 반응으로 OH가 어느 자리로 끌려 들어가겠느냐. 여기는 이제 이쪽 알킬기, 여기 알킬기가 별로 컨주게이션 효과 같은 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양쪽이 거의 비슷한 걸로 보셔야 되겠고, 어디든 다 끌려 들어간다. 여기도 델타 플러스가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오직 뭐만 보면 되느냐. 양쪽의 전자밀도가 유사할 경우에는 분자내 반응에서는 충돌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리로 반응이 갈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는 게 좋겠죠. 이때 분자내 반응은 일반적으로 오각고리가 비교적 가장 빠르게 잘 만들어지는 충돌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런 고리 구조고요. 그 다음이 육각고리예요. 따라서 산소에서부터 1, 2, 3, 4, 5,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왼쪽 탄소 쪽으로 충돌할 확률이 더 높아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오각형 고리 구조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메이저 생성물, 육각형 고리도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항상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 생성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싹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뭐 어차피 두 가지 구조가 다 그려져 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알킬 그룹하고 F하고 이런 그룹들의 입체 배열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OH가 이 자리로 가서 충돌을 하게 되면 여기는 입체 배열이 변하게 되겠죠. 하지만 OH가 붙어있던 이 탄소하고 그 옆에 있는 플로린이 붙어있는 탄소는 입체 배열이 변할 일이 없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출발 물질의 RS를 먼저 판단을 해놓고 생성물의 RS가 그거랑 동일한지만 확인해 주시면 끝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OH가 붙어있는 탄소부터 본다면 1번, 2번, 3번에서 여기는 R 배열이고요. F가 붙어있는 자리도 보시면은 1번, 2번, 3번에서 얘도 R 배열이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성물이 보시면은 1번, 2번, 3번에서 역시 R 배열이 됐고요. 1, 2, 3에서 얘도 R 배열이 됐네요. 네, 그래서 잘 표기가 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논문이니까 잘 표기를 해놨겠지만 간혹 이런 것들의 쐐기 점선을 바꿔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맞냐 틀리냐 하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산소가 들어가 있는 이 자리하고 수은이 붙어 있는 이 자리의 입체 배열까지도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수은이 여기에 쐐기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합 생성물에서는
여기서 OH가 새로운 결합을 형성했을 때 이게 쐐기로 붙어 있었으니까 여기에 점선으로 O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HG는 쐐기니까 절대 이렇게 우리가 지그재그로 골격구조식을 그릴 때 이 방향으로는 결합선을 절대 그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RS 판단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평소에 그냥 삼각형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려놨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래쪽으로 쐐기 방향으로 이렇게 수온이 붙을 것으로 예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상태가 되고 여기 위쪽으로는 O가 들어와야지만 얘랑 안티 어디션에 의한 생성물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산소가 이 자리로 들어왔으면 산소를 이렇게 점선으로 수온을 여기로 쐐기 방향으로 이렇게 붙여 놓은 상태로 RS를 확인해서 이거랑 똑같은 배열인가 아닌가를 여기다가 매칭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생성물을 판단해 보시면 산소가 1번, 여기 수온이 붙어 있는 탄소 2번, 여기가 3번이 되죠. 그럼 여기는 S배열이 되네요. 그 다음에 수온이 붙어 있는 자리는 1, 2, 3에서 R배열이 돼야 되겠죠. 여기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 2번, 3번에서 S배열 맞네요. 수온이 붙어 있는 자리는 1, 2, 3에서 R배열 맞죠? 요거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문제는 친전자성 첨가 반응에 의해서 분자내 반응으로 고리구조가 생성됐다 하더라도 반응과 무관한 카이랄 센터들은 그대로 카이랄리티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 고리가 열리는 형태로 안티 어디션이 진행되는 이런 자리에서는 반드시 생성돼야 되는 입체 배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까지도 다 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 육각형 고리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까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산소가 이렇게 육각고리를 형성할 때 그렇게 되면 이제 구조가 이 산소 쪽으로 수은이 붙어 있는 쪽에서 산소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점선으로 산소가 이 자리에 붙어 있고요. 수은은 역시나 위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을 것이다 예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1번, 2번, 3번에서 S배열이고요. 1, 2, 3에서 여기는 역시 R배열이겠네요. 여기는 S, R배열이 나와야지만 맞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1, 2, 3 S배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 2, 3에서 R배열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입체 배열을 다 판단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연습을 해 두셔야만, 그래야만 시험 문제에서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입체 배열과 친전자성 분자내 반응 이런 것들을 모조리 종합적으로 연습하기 딱 좋은 그런 논문이어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수록을 해봤고요. 자, 밑에 있는 거 뭐 간단합니다. 수은이 여기에 달라붙었을 때, 이렇게 달라붙었을 때, 문제는 여기에 OH가 있죠. OH가 이제 이 자리로 충돌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실선이죠. 이게 실선이란 얘기는 쐐기도 상관없고 점선도 상관없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옆에 이 쐐기 방향으로 붙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수은이 쐐기 방향일 때는 얘가 충돌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쐐기 방향이면 입체장애 걸려서 위쪽 쐐기방 돌출 방향보다는 점선 방향으로 이게 결합을 할 확률이 높죠. 따라서 이 옆에서 끌려 들어가는 OH도 시그마 스타오비탈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쐐기 방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산소가 쐐기 시스 배열로 되고요. 여기에는 원래 수은이 붙어 있었겠지만 NABH4를 후 처리 과정에서 써주면 이게 수소로 변환되니까 여기는 카이럴 센터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 배열이 나올 것이다 하고 바로 간단하게 예측하시면 된다. 그런 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